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어릴 때 큰 입구라고 배운 글자가 있는데 생긴 건 입구와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가 커서 큰 입구라고 부르는 글자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큰 입구 몸이라는 한자의 부수 중 하나인데 이 글자의 이름은 애워쌀 위라는 글자예요. 입구는 갑골문에서 비읍의 모양으로 입을 본뜬 상형자였는데 큰 입구는 성벽 등으로 사방을 애워싼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애워쌀 위라고 부르죠. 이렇게 애워싼 땅덩어리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국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쓰지 않고 이 안에 뭔가를 넣어야 쓰임새가 되는 글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큰 입구, 애워쌀 위라는 글자 속에 다양한 형태의 글자를 넣어가면서 어떻게 또 다른 글자로 탄생하게 되고 어떤 단어에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건 숫자 4예요. 이랬던 숫자 4가 어느 날 세워집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막히는 모양으로 변하면서 지금의 사, 넉사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 모양의 두 번째 획을 그냥 썼는데 원칙적으로 애워쌀 위는 입구와 다른 모양입니다. 두 번째 획의 마지막은 삐침이 살짝 있는데요. 세 번째 획이 붙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지금은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꿀팁이랍니다. 너무 쉬웠다면 이제 두 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엔 애워쌀 위에 사람 인이 들어갑니다. 이건 많이들 아시는 건데요. 사람을 가뒀다는 의미를 가져서 가둘 수라고 하는 글자예요. 사람이 울타리에 갇혀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교도소 안에 가두어진 죄수 등에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바로 이겁니다. 애워쌀 위 안에 입구가 들어있어요.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입을 틀어막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글자의 옛날 모양은 이랬습니다. 마치 물이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변해서 입구 두 개의 모양이 되었고요. 빙빙 도는 돌아올 회라는 글자입니다. 갑자가 한 바퀴 돌면 60년이 지나 회갑이 되죠. 그리고 물뿐만이 아니라 사물이 둘레를 빙글빙글 도는 건 선회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혹은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선회라고 하죠. 또한 다시 살아 돌아온 걸 회생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예요. 네 번째 글자는 애워쌀 위 안에 큰 대를 넣어 볼 건데요. 여기서 큰 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 팔을 벌린 모습이 큰 대자이죠. 큰 대자로 누웠다고 하듯이 팔을 벌린 겁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둘 수처럼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겉을 감싼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몸 전체를 애워싼 모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큰 입구 안에 대자로 뻗은 사람이 있는 건 자리를 깔고 누운 사람을 위에서 본 모양이죠. 마치 침대에 누운 사람 같습니다. 기댔죠?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다른 모양의 글자는 다시 잘 보면 사람이 추워서 옷을 입은 모양 같지 않나요? 네, 이건 사람이 옷 속에 푸근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밀착, 친근, 그리고 기대고 의지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뜻에서 의거, 원인, 기인의 뜻으로 파생되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 지금은 인할, 인이라고 부릅니다. 뜻이 좀 변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연줄을 뜻하는 인연에 쓰는데요. 이것도 인연이다 라고 하죠. 지금의 결과도 끈으로 이어져 있는 원인에서 발생한 거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에도 쓰죠. 글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원인과 결과는 서로 대응되어 보답한다는 건데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엔 여기에 나무 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이건 나무를 묶은 모양인데요. 나무가 다른 곳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꽉 잡아 묶은 것이죠. 옴짝달싹 못하니 답답하겠죠.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곤할 곤이라는 글자예요. 피곤할 피와 만나서 방금 말한 피곤에 쓰고 있는데요. 노곤하다, 곤하다 모두 이 글자 곤입니다.
그리고 빈곤층이라고 할 때 쓰는 여유가 없어서 삶이 어려운 빈곤에 쓰는데요. 이렇게 고는 피곤하다는 뜻에서 파생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의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어려울 난을 붙여서 곤란하다에 쓰면서 곤경, 곤궁 등 어려운 뜻을 함께 가진답니다. 이제 다음 글자 보시겠습니다. 애워쌀 위에 들어갈 글자는 옛고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 글자는 갑골문에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인 거죠. 옛 글자의 모양은 이랬습니다. 뜻으로 풀면 오래된 것을 애워싼 뜻일 텐데요. 설문회자에서는 사방을 가로막은 뜻이라고 합니다. 옛고는 오래된 땅, 국토일 수도 있겠죠. 사방을 견고하게 막은 뜻을 가져서 이 글자는 굳을고라고 합니다. 견실하고 단단한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자리 잡은 뜻으로 고정관념할 때의 고정에 쓰고 견고한 집착, 절대 움직이지 않는 고집불통의 고집에도 굳을고를 씁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액체, 단단하게 굳은 물체는 고체라고 하죠. 아주 많이 쓰는 글자랍니다. 이제 7번째 글자로 여기 혹시 혹이라는 글자를 넣을 건데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글자 나라국입니다. 이게 왜 나라국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혹시 혹이라는 이 글자는 창과 무기를 뜻하는 창과와 지켜야 할 대상, 땅을 뜻하는 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을 지켜낸다는 뜻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혹시 어떤 이런 뜻으로 쓰여서 추가적인 글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애워쌉니다. 애워쌀 위 안에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라국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애워쌀 위 자체의 뜻도 나라국이라고 했죠. 둘러친 땅을 뜻합니다. 중국의 간체자나 일본의 신자체에서는 여기에 굿을 옥이 들어간 글자를 나라국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번째 글자네요. 이번엔 여기에 가죽 위를 넣을 건데요. 가죽 위는 어긋난 발 모양을 본뜬 어그러질 천 가운데에 입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가운데 입구를 두고 밖을 빙빙 도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워쌀 위로 애워싼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다른 애워쌀 위입니다. 원래 큰 입구 애워쌀 위는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는 애워쌀 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한정된 어떤 영역을 범위라고 하죠. 시험 범위 할 때 쓰는 범위에 애워쌀 위가 쓰이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영역을 두루 줄을 써서 주위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위를 둘러싸서 고립시키는 걸 쌀포를 써서 포위라고 하죠. 모두 감싸고 애워싸는 뜻을 가진답니다. 이제 9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애워쌀 위 안에 구성원을 뜻하는 원이 들어있는데 설문회자에서는 이 글자를 두를 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를 환은 둥글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즉 둥글원과 둥글환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소공동에 있는 환구단을 원구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기와로 지으면 사각형의 건축물인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라 기와로 지으면서도 둥근 하늘을 본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구, 원구단인 거예요. 둥근 형태를 가진 동그라미를 원형이라고 하죠. 그만큼 모서리가 없어서 성격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뜻으로 원만하다 할 때 원만에 씁니다. 그리고 둥근 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여기에 미끄럼까지 더하면 거침없이 잘 되어 나가는 것을 뜻하는 원활이 되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글자는 애워쌀 위 안에 오로지 전문적이다 할 때 전을 넣습니다. 이 옛 글자의 모양은 이랬습니다. 오로지 전은 갑골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건 새끼줄을 꼬는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줄을 꼬는 과정에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자가 애워쌀 위 속에 들어가면서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안으로 뭉쳐지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안에서 뭉쳐 동그랗게 되는 둥글단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둥글원이 모양이 둥근 뜻을 가졌다면 이 글자 둥글단은 뭉쳐져서 둥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둥글게 뭉쳐진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찹쌀경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둥글게 뭉쳐졌죠.
그래서 뭉쳐 있거나 모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뭉쳐져 모이고 또다시 맺어지는 행위를 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뭉쳐 모인 형태를 뜻하는 집단, 단체에 쓰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 파생되어서 야구단, 농구단에 쓰는 구단, 학군단, 수도군단 등 군인이 뭉쳐 모인 군단에도 씁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둥글 원과 만나서 대단원이라는 말에도 쓰는데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이렇게 말하죠. 대단원, 단원은 결말이나 끝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 온 한자어로 소설이나 연극에서 모든 사건이 원만히 매끄럽게 해결되는 결말을 대단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큰 대, 꼬리 미를 써서 일의 맨 마지막을 뜻하는 대미 정도가 어울리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애워쌀 위가 애워싼 글자들 10개를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정원, 공원을 뜻하는 동산원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뜻을 가진 그림도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과 응원의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